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삶의 모든 의욕이 사라진 당신. 혹시 스스로를 쓸데없이 약한 사람이라고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고 싶은 그 고통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찾아온 이 무기력은 결코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삶의 의미를 깊이 탐색하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그 무기력감을 회복의 신호로 바꾸고 잃어버린 삶의 활력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기력은 타고난 성격이나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은 다릅니다. 무기력은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보내는 위험 신호이자 새로운 삶을 위한 잠시 멈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통해 몸의 근육을 키우든 마음, 또한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다시 움직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계단을 함께 올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을 매일 쌓아보세요.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과 활력 넘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취감이라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느냐 하는 빈도에 있습니다. 무기력한 분들은 대개 자신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고 느끼는 무력감에 갇혀 있습니다.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거야, 뭘 시작해도 끝까지 못할 거야 같은 생각들이죠.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뇌를 마비시키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이 감정을 바꾼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었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처럼 무기력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거창한 동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에서 오는 성공의 경험입니다. 강철 멘탈의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이 작은 성공의 씨앗을 매일 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고 싶은 날. 여기서 무기력한 마음은 어차피 오늘 하루 망쳤어라며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활력을 되찾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오늘은 비록 무기력하지만 적어도 이불은 정리하자. 이 차이가 하루의 질을 결정하고 나아가 인생의 단단함을 결정합니다. 고작 이불 정리 하나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완수했다는 작지만 위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해야 할 일 목록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이 일을 지금 당장 1분 안에 할 수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대답이 예스라면 그 고민은 당신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작은 불씨와 같은 것이고 그 불씨가 모여 커다란 의지의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당신이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집중하세요. 지금 당장 마실 따뜻한 차 한 잔, 지금 당장 써내려갈 계획표 한 줄, 지금 당장 조절할 수 있는 나의 호흡. 이처럼 에너지에 초점을 해야 할 일의 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자금으로 옮겨오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무력감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철 멘탈의 견고한 주춧돌입니다. 두 번째 습관, 감정 기록으로 마음의 지도를 그려보세요. 무기력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혼란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라며 자신의 마음을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곤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모르면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면 무기력감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감정을 외면할수록 그것은 더욱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결점이 아니라 마음에 피할 수 없는 물리법칙과 같습니다. 심리학에는 아주 유명한 감정 명명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할 때 그 감정의 강도가 약해지고 통제력이 생긴다는 이론이죠. 무기력한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감정의 실체를 외면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정작 나를 돌볼 시간은 뒤로 한 채 말이죠. 이것은 감정적인 낭비를 넘어 당신의 삶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활력을 되찾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혹은 학습을 통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무기력했다. 어제 밤에 잠을 설쳤기 때문인 것 같다. 특정 업무를 생각하니 더 심해졌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고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듯
당신의 감정 또한 당신이 이해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성벽이 세워집니다. 마음을 대하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감정의 폭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지도를 그리는 데 집중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의 원인을 찾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아껴서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 생겼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맞춰주느라 무색무취한 사람이 되기보다 누군가에게는 미움을 받더라도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지능적인 선택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세요. 당신은 타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남들의 미움을 견뎌내는 힘, 그것이 바로 강철 멘탈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나를 싫어하는 시선을 견뎌내다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의 본질적인 가치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깨달음이 당신을 어떤 비난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 환경 변화로 새로운 자극을 주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익숙한 환경 속에 갇혀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박차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탓하곤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시나요? 바로 환경이라는 현상을 받아들이는 해석의 차이입니다. 무기력한 분들은 환경이 자신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 방에만 오면, 우울의 회사에만 가면 기운이 빠져라며 환경 탓을 하며 스스로를 무력감의 늪으로 밀어넣죠.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반응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를 마비시키고 다음 도전을 두려워하게 만들 뿐입니다. 활력을 되찾는 사람들은 환경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환경을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마치 연구소의 과학자가 실험에 실패했을 때 나는 멍청한 과학자야 라고 울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그들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없었으니 다음에는 저 방법을 써봐야겠군. 이것이 바로 실패를 데이터로 바라보는 고수들의 관점입니다. 이들에게 환경은 자존감을 깎아먹는 괴물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안내해주는 소중한 이정표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과 나라는 사람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에게 업무 지적을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수행한 업무의 특정 부분에 대한 지적이지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순간 당신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 즉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무기력함을 겪었을 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가? 감정을 걷어내고 이성적인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반복할 때 당신의 멘탈은 어떤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단단함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환경 변화는 당신의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당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원동력입니다. 상황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상황을 바라보는 당신의 해석을 바꾸는 것. 그것이 활력을 되찾는 가장 지능적인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습관, 나만의 작은 루틴으로 내면의 통제감을 회복하세요.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은 우리를 가장 깊은 무력감에 빠뜨립니다. 무기력한 분들은 대개 주변 환경이나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의해 자신의 하루가 결정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한 기분 나쁜 메시지 하나에 온종일 무기력해지거나 상사의 짧은 지적에 계획했던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시기죠. 이처럼 삶의 중심이 외부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거센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조각배처럼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활력을 되찾는 네 번째 비밀은 바로 내면의 통제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나만의 작은 루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에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무언가를 스스로 조절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낄 때 가장 강력한 심리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결정하고 해냈다는 성취감이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성공한 리더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고작 침대 시트를 팽팽하게 펴는 일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완수했다는 작지만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 작은 승리의 경험은 뇌의 도파민을 생성시키고 다음 일을 해낼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침대 정리뿐만이 아닙니다. 하루 10분, 꾸준히 책 읽기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마시기 퇴근 후 딱 20분만 산책하기와 같은 아주 사소한 규칙들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루틴들은 당신의 일상에 견고한 방어벽을 세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가 매일 지켜내는 이 작은 약속의 성벽 안은 평온하고 안전합니다. 루틴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쌓이는 나는 내 삶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 즉 자기 효능감이야말로 무기력함을 활력으로 바꿔주는 가장 확실한 재료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탱할 지지대가 잠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한 아주 작은 약속 하나를 정하고 그것을 지켜보세요. 그 작은 반복이 쌓여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내면의 성을 완성할 것입니다. 세상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아침 5분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작은 통제감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5번째 습관. 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심리적 경계선을 확실히 그으세요. 활력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자극을 무디게 받아들이거나 무조건 참아내는 성인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해치는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방어벽, 즉 심리적 경계선을 긋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무기력한 분들은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곤 합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그것을 내면으로 받아들여 상처 입는 대신 그 말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무례함은 상대의 결핍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이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를 갉아먹는 관계에서는 조용히 발을 빼는 처세술이 필요합니다. 나를 먼저 보호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배려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기력은 종종 자신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에너지는 종종 타인의 기대가 더한 책임감 혹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 습관 때문에 고갈되곤 합니다. 심리적 경계선을 긋는 것은 고갈된 에너지를 회복하고 당신의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으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무기력 극복이 막연한 정신승리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배운 5가지 습관은 뇌과학과 심리학이 증명한 가장 지능적이고 실전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을 매일 쌓고 감정 기록으로 마음의 지도를 그리며 환경 변화로 새로운 자극을 주고 루틴으로 통제감을 회복하며 심리적 경계선을 긋는 법까지. 이 내용들을 체화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들이 10년 넘게 방황하며 겪을 시행착오와 감정 소모를 단 10분 만에 단축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는 조연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직접 경영하는 인생의 주권자로 거듭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지식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정보에 불과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무기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거창한 목표는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 시트를 정리하는 것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 하나를 골라내는 지금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소리내어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뇌 구조를 바꾸고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성벽을 쌓는 첫 번째 벽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섬세하고 단단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당신의 변화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나은 삶을 위한 통찰을 나누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습관 중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습관은 무엇인가요? 혹은 여러분만의 무기력 극복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